안녕하세요. 압구정 한의원 원장 최지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통증이 왜 오래가고 혹은 왜 실제보다 심해지거나 실제 손상보다 심해지거나 혹은 악화돼서 계속해서 오래 느껴질지 치료해도 잘 안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한 원인을 좀 오늘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손목을 다쳤는데 손목 따라서 이게 연결되는 신경 따라서 뭐 팔꿈치나 어깨나 목에 문제가 있으면 손목 통증이 훨씬 오래 간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좀 전신적인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통증이 왜 잘 안 낫는지에 대해서 알려 그러면 먼저 또 통증이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짧게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통증은 전기 신호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손목을 살짝 때렸어요. 혹은 꼬집었어요. 꼬집으면 요 이제 거기서 전기 신호가 발생합니다. 누가 꼬집었다 하고 이제 그 신호가 손목 신경을 따라서 전기 신호가 딱 발생하면 이게 위로 쭉쭉쭉 신경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해요. 팔꿈치, 뭐 어깨, 승모근 쪽, 목 쪽 해서 뇌까지 딱 도착하면 누가 꼬집었다 하는 전기 신호가 쪼르륵 이렇게 쪼르륵 신경을 타고 뇌까지 딱 올라가게 되면 내가 머리에서 누가 내 손목을 꼬집었네, 때렸네를 알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통증이 전달되는 경로고, 실제 이 경로상에 문제가 생기면 통증은 없어져요. 없어진다고 표현을 했는데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여기 그 손목 신경에다가 국소 마취제를 주사를 했어요. 리도카인 같은 거 주사를 해가지고 신경에서 전기 신호가 안 생겨. 그러면 아무리 때려도 꼬집어도 바늘이 들어가도 칼로 째도 모르죠. 안 아프죠. 전기 신호가 생겨야만 전기 신호가 꼬집었다, 자극을 줬다 하는 전기 신호가 신경을 타고 전달돼야 되는데, 내가 뭐 사고를 당해가지고 신경이 잘렸어요. 신경 절단됐어. 그러면 이 밑으로는 감각이 싹 다 없어집니다. 바늘로 찔러도 모르고 뭐 수술해도 모르고 이렇게 이제 신경을 절단되면 전기 신호가 안 올라가니까 딱 멈춰버리니까 또 감각이 안 느껴져요. 통증이 안 느껴져요. 그 다음에 이 또 전기 신호가 쭉쭉쭉 올라가가지고 뇌까지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기절해 있다. 뇌가 지금 전원이 내려가 있다. 뭐 전신 마취를 했다. 기절해 있다. 잠들었다. 이러면 내가 아무리 때려도 또 이제 쭉 전기 신호가 안 올라가니까 뇌에서 인지를 못하니까 이제 통증이 있다고 인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통증은 전기 신호라는 거, 전기 신호가 쭉 신경을 타고 전달돼서 뇌로 입력이 딱 돼야 우리가 아프다, 통증이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하게 돼요. 이런 구조인데, 제 경로상에서 통증이 증폭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교감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걔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민감해져요. 더 예민해져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친구한테 야, 나 손목 찰싹 한 10개만큼 아파요 라고 신경한테 전달을 했는데, 신경이 딱 듣더니 이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좀 증폭시킵니다. 야, 손목이 한 20개만큼 얻어맞았대, 한 100개 때린 100개만큼 좀 아프대 이렇게 하고 증폭시켜서 전달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교감신경이 항진돼 있으면, 보통 이제 자율신경 실조증이라 그러는데, 교감신경이 항진돼 있으면 통증 신호가 증폭돼 버려요. 보통 이제 자율신경 실조증이 뭡니까 하면 이제 몸이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고 흥분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보통 심박동이 막 올라가 있고 이제 스트레스 상황이기 때문에 목이나 어깨 쪽 근육은 힘이 이렇게 들어가요. 보호하기 위해서, 적과 싸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눈, 시각, 귀, 청각 이런 게 다 예민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상황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공격성이 더 드러나서 날카로워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더 아파요. 통증 신호도 더 잘 전달이 돼요. 그런 기전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전달은 제대로 했는데 뇌가 원래는 통증을 곧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 원래는 다 좀 필터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옷이 지금 목에 이렇게 닿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인지를 못하고 있죠. 무시하고 있는 신호입니다. 옷이 내 목에 살에 닿아 있고, 사실 어깨 위에 재킷도 어깨에 딱 걸쳐져 있어서 요 무게감이 좀 있는데, 혹은 이렇게 옷이 딱 쪼고 있는 느낌도 있는데, 이런 불필요한 감각들은 평소에는 싹 다 뇌의 시상이라는 부위에서 무시합니다. 인지하지 않아요. 왜? 불필요하니까. 안경이 이렇게 딱 콧잔등에 닿아 있어서 안경에 무게감이 있는데, 이거 평소에는 다 인지를 못하고 무시합니다. 왜? 안 필요하니까. 불필요한 정보니까. 귀 뒤에 이거 철 딱 걸려 있는데 이제 무시되죠.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얘기를 딱 하면
뇌에서 아 그래 이런 감각이 있었어. 그래 사실 이게 어깨에도 느껴지고 목에도 이렇게 느껴지고 엉덩이가 의자에 닿은 그 압력, 압박감도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제 평소에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뇌가 제 기능을 못하면 다 올려보내고 다 느끼기 시작합니다. 몸의 촉각이나 통각 같은 게 싹 다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또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통증을 우리가 원래는 다 느끼진 않아요. 여러 군데 다치면 대개는 중요한 한두 개 정도만 올려보내고 나머지는 다 좀 필터링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칼에 딱 베었다. 베었으면 이거 24시간 동일하게 옥신옥신하게 아파야 되는데 우리 또 컴퓨터 막 하다 보면 까먹기도 하고 TV 또 재밌는 거 보고 있으면 또 안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뭔가 이거 그래 내가 다쳤었지 하면 또 막 옥신옥신 아파요. 신경 쓰면은 신경 안 쓰면 또 안 아파요. 이게 이제 그 전두엽에서도 통증을 좀 능동적으로 억제시킵니다. 다 안 느껴요. 필요한 것만 충분히 느끼게 해주고 또 너무 불필요한 통증은 전두엽에서 원래는 야 그거 뭐 하루 종일 계속 느낀다고 도움되니? 하고 억제시켜버려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뇌의 통증 조절 능력인데 이게 이제 보통 망가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원장님 저는 어깨도 아프고요, 목도 아프고요, 배도 아프고 가슴도 답답하고 엉덩이도 아픈데 발끝도 저리고 발목도 삔 것 같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뇌에서 아 이거는 뇌에서 통증을 원래는 한두 개 정도만 올려보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실패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 경우를 실제 임상에서 많이 보고요. 그럼 이제 이게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기를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외부로부터 공격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이 있거나 사냥감이 있거나 이런 상태로 뇌가 인지를 하기 때문에 이제 신경이나 감각, 촉각, 통각 모든 것들이 다 예민해져요. 눈도 더 막 잘 보이고 쉽게 말하면 이제 눈부시다 그러죠. 그런 분들은 선글라스 막 하루 종일 끼시는 분들 막 그래요. 그 다음에 귀에서 온갖 소리 다 들린다 얘기해요. 원장님 전 초침 가는 소리 째깍 소리 너무 잘 듣고요. 막 저 멀리서 내 욕하는 소리 다 들려요. 귀가 청각이 예민해져 있는 분들 이런 경우도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교감신경이 지금 톤이 확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통각도 당연히 더 아파요. 똑같이 꼬집었는데 아 원장 너무 아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 그 다음에 아까 뇌에서 통증 조절을 잘 못하면 통각이 더 증폭되고 더 심하게 더 오래 잘 느끼게 된다 그랬는데 제일 대표적으로 이걸 나타내는 지표는 잠을 잘 자나요. 뇌가 너무 막 흥분돼 있고 기능이 떨어져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알 수 있는 지표가 이제 잠을 잘 자냐 못 자냐인데 뇌가 건강하면 일단 잠을 잘 자요. 뇌가 건강하지 않으면 일단 수면에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원장님 저 아까 여기 아프고 여기 아프고 여기 아프고 여기 아픈지 10년 넘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잠은 잘 자나요? 물어보면 이제 대개는 원장님 수면제 먹은 지 몇 년 됐어요 아니면 이제 원장님 잘 때 1시간 넘게 걸려요 혹은 자다가 두세 번 깨요 꿈을 너무 많이 꿔요 아침에 잔듯 안 잔듯 해서 막 기진맥진해요 이런 분들 일단 수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뇌에서 정상적으로 통증 조절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돼요 이런 상태가 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일단은 간단하게 해결책 말씀드리면 위에 1번 스트레스, 2번 불면증은 일단은 운동해야 돼요.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자율신경 실조증 치료가 됩니다. 어느 정도는 꽤 잘 치료가 돼요. 교감신경 흥분된 거 내려앉히는데 제일 좋은 방법 뭡니까? 유산소 운동이에요. 유산소 운동 제가 원장님 저 무릎이 아파서 왔는데요. 운동하세요 라고 제가 시켜요. 이런 문제 때문에 통증이 오래가는 경우라면 운동을 하실수록 무릎이 오히려 더 좋아져요. 초반엔 아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불면증, 저 잘 못 자는데요 라고 하시면 그것도 일단 운동시킵니다. 운동을 하시면 충분히 하시면 수면의 질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통증이 어느 정도 또 좀 내려가요. 그래서 일단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다. 그 다음에 잠이 잘 안 온다. 이러면 통증이 이제 이 상태에서는 무조건 증폭된다. 훨씬 더 악화된다. 훨씬 더 오래 간다. 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저진적인 요인 중에서는 제일 흔하게 이제 80대 어르신이 넘어졌는데 뼈가 안 붙더라. 3개월째 뼈가 안 붙고 있다. 보통 한 6주, 1개월 반, 2개월 정도 다 붙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체력이 떨어져 있거나 회복력 자체가 떨어져 있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통 젊은 분들은 만성 피로 증후군 같은 거 있을 때 인대나 힘줄이나 연골이나 디스크가 안 아물 때, 그럴 때는 이제 그냥 보약 먹으면 이제 빨리 낫습니다.
동영상 빨리 보기 하는 것처럼 세포 재생 속도가 훨씬 빨라져가지고 잘 붓거든요. 어쨌든 임상에서 흔하게 좀 볼 수 있는 통증이 악화되는 기전 두 가지 스트레스와 불면증 요거 두 개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별로 크게 이상은 없다 하는데 혹은 이제 검사 결과보다 내가 일반적인 다른 분들보다 훨씬 오래 통증이 가고 잘 안 낫고 이런 분들은 일단 유산소 운동, 걷기, 빨리 걷기, 달리기, 숨이 찰 정도로 하시면 좋아요. 제일 좋고, 원장님 저는 무릎이 아파서 발목이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못 걸어요 하시는 분들은 자전거나 수영 하시면 됩니다. 자전거나 수영은 걷기보다 강운동 그 충격이 덜 가요 관절에. 그래서 꼭 저는 이제 만성 환자분들을 운동시키거든요. 그래서 운동하시면 이런 이제 오래가는 전신적인 통증들은 되게 좀 좋아지고, 그런 걸로 안 되는 분들은 이제 한약 치료해서 몸 전체 컨디션을 좀 잡아줘야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